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연이어 시장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쌓이면서 우리 증시 역시 고스란히 그 충격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장중에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물가에 대한 압박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투자 전략에 대한 고민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가다듬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오늘 시장의 핵심 이슈 함께 분석해보는 이슈 분석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조선주 연이어서 수주 랠리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선주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 최영호 원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조선주에서 상당히 기분 좋은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내 조선업계가 세계 발주량의 절반을 지금 그렇죠. 수주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 들리는데 지금 신문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만 보면 상당히 조선 업황 자체가 참 좋게 들리는데 원장님 보시기엔 어떤가요? 이 조선업이라는 건 항상 사이클 산업입니다. 그래서 배가 한번 만들어지면 대개 배를 어느 정도 쓰면 25년에서 26년을 써요. 근데 지금 지난번 슈퍼 사이클을 보면 20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슈퍼 사이클에 다시 25년간 배를 쓰면 배를 바꿔야 되거든요. 이제 흐름이 지금 계속되는 거고요.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경제적으로라든가 무슨 나라의 이제 구분이 좀 번창할 때 보면요. 꼭 조선업이 선두에 서요. 우리나라가 조선업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한 게 2020년 1월입니다. 그때 일본을 역전해 갖고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좋은 일 많았잖아요. 2002년 월드컵까지 해서 쭉 가는 부분들인데 지금 보면은 글로벌 세계 1위를 지금 다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주량의 지금 57% 지금 7월에만 했고요. 올해 누적으로는 보면은 지금 81%나 LNG 쪽에서는 81%나요. 한 척을 지금 저거 해서.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맞물려서 지금 가는 건데요. 국제해사기의 IMO에서 환경구제 강화하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이 파이프라인을 잠궈버리니까 이거는 배로 수송을 해야 되는 LNG 배 운반선을 지금 빠르게 지금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LNG 선 같은 데는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라면 당초에는 2억 2천만 달러면 되는데 지금 2억 5천만 달러 줘도 아이고 좀 다음번에 오시죠. 이 정도로 지금 돼 있어서 굉장히 이 전체의 선가의 인상 주도권을 지금 국내 3사가 지금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어게인 2000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정도. 그래서 지금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조선업이 호황 진입을 하고 있다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는 굉장히 좋은 호재를 갖고 있는 업종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냥 신문에서만 좋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좋은 분위기들이 감지되고 있는 거네요. 우리가 월드컵 때도 어게인 1968 그렇죠. 했었는데 네. 조선업 자체가 지금 어게인 2000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해서 이 사이클이 다시 돌아온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런데 또 문제가 참 이 나라가 또 끼네요. 중국이 굉장히 지금 또 빠르게 뒤를 쫓아오고 있어서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좀 잘 나가는구나 싶으면 스마트폰이고 배터리고 참 그렇죠. 중국의 기업들이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지금 조선업도
지난달 우리가 워낙에 수주를 많이 해서 그 격차가 좀 좁혀지긴 했지만 수주 잔량 측면에서는 중국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중국의 조선업이 한국의 조선업 자체를 좀 위협할 만한 수준인 건가요? 지금 이제 중국을 이제 역전한 상황은 지금 3개월 정도 연속되는 거니까 그 앞에 한 4, 5개월은 지금 우리가 또 뒤처져 있었습니다. 근데 워낙 가격 경쟁력이 지금 뭐 중국에는 굉장히 이제 뛰어난 부분들이 있어 우리나라는 기술 격차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술 경쟁력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 해상기관 IMO에서 탈황 뭐 등등 그다음에 ESS 쓰는 분 여러 가지 그다음에 탈탄소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뭐 지금 배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기술이 좋은 그리고 이 안정적으로 25년간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대로 지금 전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중국이 기술 경쟁력이 지금 뭐 못 쫓아오는 게 아니라 뭐 거진 다 지금 쫓아오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은 지금 LNG 그 운반선 시장을 보면 우리 3사가 뭐 압도적으로 좀 잘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조선 같은 데는 38% 가는데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13%예요. 16%. 근데 그 바로 다음이 후동 중국조선이라고 후동조선이 여기가 13%를 갖고 와서 바로 지금 3등과 4등 차이는 얼마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뭐 탈황 이제 뭐 장치를 하면서 암모니아로 추진하는 선박 또 이제 신재생에너지로 뭐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선박들을 지금 잘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 전원 이 집합장소인 ESS 개발들에서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지금 선박 개발에 지금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카타르 에너지 같은 데서는요 건조 슬랍 계약이라 그래서 그냥 도크 하나를 그냥 완전히 독점으로 지금 갖고 오는 계약을 해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이 수주가 들어와 있냐면 3년치 일감은 확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계속 쫓아가야 되는데 뭐 최근에도 여러분 뭐 걱정들 많이 했지만 뭐 노조 갈등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인력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뭐 외국에서 노동자 모아서 뭐 용접이나 이런 걸 한다 그러는데 2014년도에 우리 조선업계에 일하시던 분이 20만 명이에요. 근데 2021년에 얼마로 주냐면 9만 명 정도로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인력이 고급 인력 특히가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다 그러면 14만에서 9만 되는데 한 5만 명 정도의 지금 뭐 고급 인력이 지금 어디로 가 있겠습니까? 중국이나 뭐 이런 해외에 가서 일하시는 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술 격차가 굉장히 좁혀지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린 설령이 그러니까 교체 시기가 26년 되니까 2000년에 슈퍼사이클에 굉장히 이제 정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2025년, 26년 이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대량 교체를 하고 특히 2000년과는 다르게 IMO에서 굉장히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강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가를 우리 조선 3사가 정하는 그런 아주 경쟁 우위에 있는 어게인 2000년이 지금 되고 있지 돼야 된다고 뭐 저는 좀 믿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희망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선주로 긴 사이클의 흐름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조선주들 수주 랠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적에 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선가도 우상향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지금 K조선사들의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 이 조선사들의 실적이 아직까지는 따라주지 못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결국은 인력난이라고 근본적으로 하면 인력난입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 조선업이 다른 제조업에 비교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낮은 임금에 또
작업 환경이 굉장히 나쁜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이렇게 한국조선해양 같은 3분기 연속 적자였고요. 삼성중공업은 9분기 넘게 지금 뭐 이 적자가 지금 계속됐던 부분들인데 굉장히 이게 축소가 됐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저희들이 전망했을 때는 4분기에 흑자 전환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3분기로 당겨져 오는 듯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 자재 가격이 이제 안정화가 되고 그다음에 환율이 상승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이제 한 번 하면은 뭐 환경 규제도 강화됐지만 25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좀 고부가 가치에 좋은 배를 사려고 하는 그런 발주가 고부가치 선박에 대한 발주가 지금 증가하는 것들이 점점 쌓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000년이 얼마나 좋았냐면 뭐 우리가 그냥 뭐 재미나는 얘기로 거제도에 강아지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녔다 그러고요. 거제도가 어느 정도 임금이 좋았냐면요. 지역 GDP가 당시에 2014년 가면 5만 불이 돼요. 거제도만 따지면. 그 정도로 호황을 누리는 것들이 사이클 산업이지만 우리 조선업이 항상 앞서서 이런 장을 펴줬는데 자 어게인 2000년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 말씀으로 들으면 이 고질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가 어쩌면 조선주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정책 당국에서 사실 이 뭐 조금 기초 숙련자들은 지금 해외에서 이제 데리고 온다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 사실 2000년에도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굉장히 구조조정을 하고 돈을 많이 벌었을 때 투자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안 됐었거든요. 그런 면에 있을 때는 지금부터라도 고급 인력을 지금 양성하는 과정이 병행해 나가야지 사실 조선업계에서 항상 2000년의 그 호황을 지금 이 사이클에 적합하도록 구조조정을 하고 개편을 한 것을 놓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워하고 내부적으로도 자생적으로 이번 사이클은 우리가 충분하게 다음 세대,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준비하자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인력은 뭐 지금 바로 우리가 지금 양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지만 차근차근 가면서 양성하는 진짜로 장기간의 계획을 짜면서 갈 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이제 뭐 다행인 것은 이제 AI라든가 그다음에 뭐 자동화 과정들을 걸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선박 만드는 과정들을 보신 분들은 알지만 사람이 인력이 투입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3사가 이렇게 흑자 전환을 할 때는 투자를 조금 더 많이 하시는 부분들로 갖고 가야 되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네, 지금 조선주 일단은 희망적인 소식들 굉장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따져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플러스 되는 부분,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 지금 상당히 저희 대화 중에서도 또렷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수주 호황이 있다라는 부분 이게 지금 플러스와 또 사이클이 돌아오고 있다는 부분이 플러스겠지만 우리 조선 업체들이 중국에 비해서 갖는 이 강점이 기술력 부분인데 고질적인 노동력 부족이 이런 부분들을 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플러스 되는 부분,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정말 분명하게 보이는데 수주 호황이라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좀 투자 전략을 짜는 건 혹시 위험하진 않나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호재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선박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 오르고 있는 거는 굉장히 좋고 그 가격 인상 주도권을 지금 우리 3사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행인 거는 원자재가 굉장히 지금 뭐 안정화 쪽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부분도 좋은 면이고요. 반면에 지금 환율이 또 환율이 높지 않습니까? 이게 다 수출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이제 도움이 되고 사실 우리가 가슴을 쓸어내렸던 건 뭐냐면 러시아에서 굉장히 많이 발주를 했는데 다 거기가 뭐 사실은 달러로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거 못한다 그래서 거기를 이 계약을 해제를 했어요. 근데 그게 효자가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배를 만들고 싶은 데가 많으니까 딱 계약 해제하자마자 다음 날로 다른 나라에서 찾아와서 높은 가격을 얘기하는데도 그럼 사겠다. 그래서 지금 전환점이 마련됐거든요. 이게 기회가 한 번 오면 꼭 이거를 우리가 잘 선순환적으로 갈 수 있게 지금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왔을 때 진짜로 우리가 옛날처럼 우리 뭐 이 들어오는 수주에만 지금 너무 반기는 게 아니라 AI를 넣고 또 그다음에 탈탄소, 그다음 환경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같이 갈 수 있는 새로운 슈퍼 사이클의 진입에 지금부터 대입해야 되고 대변해야 되고요. 이런 데 대해서 지금 자금이 좀 모자랄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정부에서 선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가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사실 옛날에는 우리가 이 조선 강국이 되기는 과정에서는 그런 거였거든요. 우리가 만든 제품은 우리나라가 만든 배로 수출하자 이 캠페인을 갖다가 벌이면서 이렇게 강국이 됐는데, 세계에서 지금 뭐 실력 좋은 거로 보면 뭐 조선, 그다음에 자동차, 반도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합쳐질 수 있는 부분들로 정부 정책이 조금 받쳐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야기가 너무 큰 쪽으로 가버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 조선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접근하셔도 되는 걸까요? 저는 슈퍼사이클 진입이 됐다고 뭐 분명히 지금 된다고 보고요. 제가 여기 이제 뭐 별 주는 거를 하잖아요. 코너를 하는데 제가 첫 번째 5개의 별을 줄 수 있는 업종이 조선업종이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지금 뭐 이 사실 한번 여기 들어가면 이 사이클이 큰 변화 없이 지금 가는 부분들이 조선업계는 이 전형화돼 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가장 이 사이클이 좋아할 때가 연간 6천만 CG톤을 지금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4천만 톤밖에 안 되거든요. 5천만까지는 그대로 갑니다. 근데 5천만일 때가 수익성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향후 제가 보기에 2, 3년간에 있어서의 기업 실적으로만 본다 그러면 굉장히 우상향하는 가파르게 오르는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조선업계는 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별 5개 한번 나왔습니다, 제가. 네. 네. 오랜만에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글로벌 이 경제 환경 자체를 또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다행히 원자재 가격들은 그렇죠. 그래도 좀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금리 인상이 또 한 번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국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시점에서 하반기에 조선주는 어떤 흐름 보이게 될까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한 번 오면은 이 선박에는 한 4년 내지 5년을 갑니다. 그래서 사실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는 굉장히 단기적인 정책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큰 흐름을 탄 걸로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금리 인상보다는 이제 이것이 경제 활성화하는 부분들로 가는데요. 지금 이제 뭐 물가들 잡히고 뭐 고용 숫자 나오고 뭐 이런,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CPI 나오고 이러면 한번 요동을 치지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수주가 바뀔 그런 개연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인플레이션하고도 굉장히 좀 무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수주를 하면 이제 발주를 하고 뭐 해갖고 이제 이 배가 이제 뭐 출하를 할 때 보면은 2년 내지 3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뭐 우리 전체적으로 영향력을 넓게 퍼뜨리는 효과가 있어서 인플레이션에도 굉장히 조금 영향을 덜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뭐 처음에 이거를 계약을 하면은 돈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제 건조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들어오는데 그 사이클에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4분기 지금 뭐 흑자, 3분기 흑자 전환 뭐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지금이 투자하실 때는 좀 다른 때보다는 적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이십니다. 네.
제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과연 투자를 해도 되는지 뭔가 확실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그렇다면 좀 우리가 지금 뚜렷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LNG 그렇죠. 선인데요. 그중에서도 국내에서는 뭐 시장 점유율로만 따져 본다면 한국해양조선이 가장 큰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지금 이 조선주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유망하다고 보십니까? 그럼 세계 해양조선하고 삼성중공하고 대우 조선해양하고 세 개를 보면은 일단 수주가 좋아서 3년치, 4년치 지금 일감이 있는 데가 제일 좋은 건데 하여튼 한국해양조선이 지금 뭐 가장 많이 뭐 LNG 시장 점유율을 갔는데 자 이제 이거 다음에 LNG가 이제 나간 다음에는 바로 컨테이너선 지금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선을 또 얼만큼 배분을 했느냐에 따라서 또 현금 창출 능력이 따져지니까 지금은 뭐 현재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양조선,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선으로 가지만 쭉 눈여겨 보시다가 컨테이너선을 얼만큼 발주하느냐가 또 다른 동력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 보셔야 될 부분들이고요. 여기는 뭐 금리 올라가고 환율 올라가면은 사실은 뭐 더 지금 수출 사업이기 때문에 더 좋은 부분들이라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이 뭐 그래도 조금 더 강하게 금리 인상을 가는 기간 중에서는 다른 업종보다는 조금 더 방어막이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조선주 정말 여러모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이나 물가 인상에서 오히려 방어주로도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주, 일단은 LNG선 위주로 먼저 좀 흐름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후에는 컨테이너선을 얼마나 발주를 하는지, 수주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서 시장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수주 랠리를 펼치고 있는 조선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영호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고 또 특징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강북센터의 이화진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이어 계속해서 반도체주가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양대 시장 모두 파란불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저녁 이제 9시 반에 나오는 CPI 지수에 대한 경계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물론 반도체 앞에서도 얘기하셨지만은 결국에는 CPI 지수가 오늘 밤 컨센이 한 8.8% 이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8.8이 넘어도 8 밑으로 나와도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시장은 어느 정도 피크 아웃을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가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90 초후반대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이미 중고차 가격이나 주택 가격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더 이상의 인플레이션 우려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대신에 어느 정도 외국인의 흐름 자체가 어느 정도 경계감을 계속 이제 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하지만 오늘 밤에 만약에 CPI 발표가 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수급 상황은 좀 뒤바뀌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이제 키포인트를 일단 말씀드리게 되면 물론 마이크론도 가이던스 하향을 했습니다만은 전날에 이제 엔비디아 역시 실적 발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결국은 엔비디아 자체가 실적이 안 좋았던 거는 게임이나 이제 비트코인 채굴 자체가 이제 줄어들다 보니 그래픽 카드에 대한 수요가
줄고 그리고 P카드가 수요가 줄다 보니까 전반적인 PC에 대한 수요 자체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IT 실적 자체가 하반기 더 안 좋아지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만은 금방 또 대만 쪽에 TSMC에서 실적 7월달 월별 데이터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또 TSMC에서는 실적이 또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3분기 IT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는 시장이 어디로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만큼 칩포 동맹에 대한 향후 항방이 제가 볼 때 좀 중요할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한 특징주로 보게 되면은 사우디 네옴시티 이슈가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지만 결국 이제 11월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원전이나 건설주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부분은 좀 단기간 이슈로 테마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매매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조심할 필요는 있다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선업 같은 경우 요 최근에 계속 이제 오늘도 LNG 관련 실적에 대한 수주를 받으면서 올해 상반기 초부터 계속 이런 수주가 계속 지속되었다는 점은 조선업판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내년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점에서는 조선업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경계감이 지금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에 비해서는 좀 낮은 수치를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물가 상승이 정점 통과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을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 먼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6개의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조선주 지금 연이어서 수주 소식, 수주 낭보를 전하고 있는데요. 조선 수주 랠리 키워드로 선정됐습니다. 밤사이 미국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에 이어서 마이크론까지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IT 기업 실적 부진 소식도 키워드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에서 진행 중인 650조 원 규모 세계 최대 건설 사업인 네옴시티, 이 네옴시티의 수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국내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J&J 스캐폴드 공동 개발, 영화 헌트 개봉 기대감, 피팅 산업, 슈퍼사이클 등이 오늘의 키워드로 선정됐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 SK하이닉스,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6개의 특징주 선정됐습니다. 이 중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세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 TNR 바이오팹, 콘텐트리 중앙이 선정됐습니다. 네, 오늘의 인기 키워드로 수주 랠리를 이어오고 있는 조선업계 이슈, 그리고 3D 바이오 프린팅, 이 스캐폴드 기술 개발 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개봉한 화제작 이 영화 헌트에 대한 이슈가 선정이 됐습니다. 각각 특징주로 현대미포조선, TNR 바이오팹, 콘텐트리 중앙이 뽑혔는데요. 우선 현대미포조선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일단 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앞에서 연구소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형 3사에 대한 수준은 계속 나오고 있고 하지만은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지만 현대미포조선의 요체 단기간에 주가가 슈팅이 나왔다는 거는 물론 2분기 실적 원자재 가격이 강제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지만은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2년 전이죠. 2020년도에 수주받았던 저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이 이제 거의 나갔습니다. 그리고 수주 자체가 아직 목표 달성이 대형 3사에 비해서 아직 부진한 부분인데 그 이유는 어느 정도 지금 우리 도크가 많이 남았다는 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지금 굉장히 신조선가가 굉장히 높은 가격에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수주 받는 같은 것들은 대부분 다 고성가로 지금 수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굉장히 향후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2년 전에 받았던 수주
수주 물량들은 이제 어느 정도 다 나갔습니다. 결국에는 계속 이제 저성가에서 고성가로 오던 시기였던 2011년도에 수주받았던 물량들이 향후 계속 이제 발주로 계속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실적은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 향후 조선 3사대의 좀 차별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3사 같은 경우는 결국 수주 기간이 좀 꽤 길다 보니까 왜냐하면 대형 선박을 만드는 데가 조선 3사고 미포조선은 오히려 작은 선박, 흔히 PC선이나 부르는 정유 운반선을 만드는 미포조선이기 때문에 오히려 빠른 시간 내에 수주가 회전이 된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에서 현대 미포조선을 고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조선주의 시간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 현대 미포조선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로 뽑아주셨는데 대형 3사에 비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가려진 측면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앞으로의 수주 여력은 더 많이 열려 있다는 측면에서 현대 미포조선 고 의견 받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와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J의 스캐폴드 개발 소식 전해졌습니다. 바이오주들의 이 저력이 지금 돋보이는 상황인데 우리 바이오주들 기술 측면에서 계속해서 좋은 성과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 특징주로는 TNR 바이오팹 뽑아주셨는데요. TNR 바이오팹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물론 이슈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J&J와 관련된 이슈는 사실 작년 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거고요. 이 회사는 일단 회사 소개부터 하게 되면 3D 바이오 프린팅 이제 전문 업체입니다. 올해 4월에 3D 바이오 프린팅으로 특히 동물에 대한 인공 간 이식이 실제로 성공이 됐습니다. 이게 성공이 되면서 향후 인간에 대한 인공 간 이식이 향후 개발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이 회사가 성장성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지금 혈관이나 실제 사람과 간 실제 구조를 지금 구현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3D 프린팅을 활용한 세포 응집체 형태는 지금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존슨앤존슨 이제 아시아 대표나 회장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특허된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쪽에 지금 특허가 완료된 상태고요. 향후 이제 중국이나 유럽 쪽에 이제 특허가 완료가 되면은 이에 따라 인공간에서 인공폐 이제 맨 마지막인 오가노이드 인공 장기 이식에 대한 주요 이제 회사의 목표가 점차적으로 좀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실적도 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오늘도 자꾸 CB 관련 이슈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에 대한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차단하기 위해서 TNR 바이오팹 같은 경우는 2분기 때부터 창산 피복제를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이게 서지큐어라는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연고나 이런 부분을 창산 피복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돼지 이제 신장 대동맥에 있는 이제 혈관이나 이런 유래된 성분 같은 경우가 콜라겐이나 50 이제 그리고 엘라스틴 50% 구성된 서지큐어 연고를 2분기 때부터 출시를 했기 때문에 2분기 때부터 실적이 이제 예전보다 생각보다 잘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바이오 업체 특성상 기술 특례 상장해가지고 매출이 대략 한 50억 정도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50억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은 또 상비 이슈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바이오 회사들이 기능성 화장품이나 이런 연고 관련된 부품으로 이제 이런 부분으로 오늘 제품 활성화시켜서 매출을 끌어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회사의 주요 꿈은 이제 3D 바이오 프린팅으로 이제 오가노이드 인공 장기 이식에 대한 부분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위한 부분은 지금 2분기 때부터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TNR 바이오팹 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공 장기 이식으로까지도 이게 확장이 될 수 있는 지금 3D 바이오 프린팅 관련한 TNR 바이오팹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TNR 바이오팹 고 의견 받았습니다. 그럼 마지막 키워드와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제의 개봉작 영화 헌트가 이슈로 선정이 됐는데요. 오늘 개봉 후 후기들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긍정적인 후기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관련 특징주인 콘텐츠리 중앙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궁금한데요. 자, 콘텐츠리 중앙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일단 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콘텐츠의 중앙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관, 메가박스가 있죠. 이제 메가박스 같은 경우도 그동안 계속 적자를 나왔었는데 이번 롯데쇼핑 실적을 봤을 때도 그만큼 영화관이 2분기 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범죄도시 2도 있었고 닥터 스트레인저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개봉했던 한산 부분도 굉장히 흥행이 성공했던 만큼 아마 이번 2분기 실적에서 이제 메가박스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콘텐츠 중앙 같은 경우는 콘텐츠나 이런 영화관의 실적이 2분기를 기점으로 향후 하반기도 또 긍정적으로 또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에서도 3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확신할 있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영화 개봉 예정이 헌트 그리고 이제 카지노 영화가 또 생각보다 기대감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작들에 대한 흥행 모멘텀이 계속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드라마 콘텐츠 같은 경우도 이제 넷플릭스 DP2가 이제 나오죠. DP2랑 이제 지옥 시즌 2까지 연달아 하반기에 이렇게 몰려 있는 만큼 이런 쪽으로 콘텐츠의 중앙을 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좀 긍정적으로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OTT 업체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우영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KT 그리고 LG E+도 OTT로 진출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향후 이런 콘텐츠에 대한 제작 수요가 더 많아진다는 가정하에 이제는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콘텐츠 중앙이나 에이스토리 등 이런 콘텐츠 제작 업체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콘텐츠의 중앙 상당히 긍정적으로 의견 주셨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좀 이해가 안 돼서요. OTT 업체들이 지금 오히려 경쟁을 많이 벌이고 있고 넷플릭스에서도 가입자 수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게 지금 콘텐츠의 중앙에 긍정적인 요소가 된다라는 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넷플릭스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우영우로 인해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100만 구독 이상이 더 늘었습니다. 일단은 실제로 이번에 2분기 실적 자체가 1분기 콩쿨에서 이번 200만 이상 구독자 줄어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실제로 90만밖에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3분기 7월달 데이터에서는 오히려 100만이 구독자 더 늘 수 있다고 했는데 이미 100만 이상 자체가 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뭐 우영우 효과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뭐 기묘한 이야기, 포나 이런 다른 컨텐츠들이 주로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넷플릭스는 오히려 더 많이 구독자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하반기 자체가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제가 봤을 때 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 자체가 다르거든요. 실제로 기묘한 이야기 4 같은 경우는 제작비 그 8부 쪽으로 알고 있는데 8부에 들어가는 비용이 3,500억 정도 들어갑니다. 하지만은 우영우 같은 경우는 제작비가 200억밖에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향후에는 이런 아시아 쪽에 있는 콘텐츠에 이런 OTT 대형 업체들의 투자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KT도 이번에 우영우를 통해서 재미를 크게 봤기 때문에 그만큼 LG U+도 제작사들에 대한 이런 투자가 생각보다 많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제가 봤을 때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콘텐츠의 중앙 여러모로 지금 긍정적인 요인들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콘텐츠의 중앙 역시 고 의견 받았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확인해 봤는데요. 내일 시장을 주도하게 될 이슈와 또 특징주 궁금하시다면 내일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마감이 임박했는데요. 현재 동시효과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92% 하락한 2,480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두 달여 만에 2,500선 회복했던 코스피 0.4% 가까이 하락 출발한 뒤에 종일 내림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전 한때 2,481선까지 밀려난 뒤에 지금도 계속해서 낙폭 크게 좁히지 못한 채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9거래일 연속해서 물량 담던 외국인이 10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했습니다. 전기전자 대형주를 위주로 물량 쏟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함께 팔자세 보이고 있는 기관도 역시나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물량 정리합니다. 반면 개인 홀로 현재 2,844억 원가량 매수 우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세가 우세한 모습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만 강보합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반도체 업황 우려가 시장을 덮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에 이어서 마이크론까지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하면서 국내 IT 투톱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내림세 보입니다. 특히 어제 간신히 6만 원 선 지켜냈던 삼성전자, 현재는 58,9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3%대 약세입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종목 모두 파란불 켰습니다. 마이크론발 반도체 업황 우려에 국내 기술주 전반이 약세인데요. 특히나 카카오 낙폭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3%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1.51% 하락한 821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역시 개인만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매수 규모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고 있지만 지수를 끌어올리기엔 힘 부족해 보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종목 모두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 높이던 바이오주도 오늘 부진한 모습인데요. HLB 현재 5%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도 3%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장 마감 후에 만나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코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또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연일 오름세 이어가던 코스피 지수 오늘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더군다나 외국인 매도세도 오늘은 좀 잡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내일은 이제 우리나라 옵션 만기고요. 오늘 저녁 9시 30분에 미국의 CP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앞두고 일단은 미국 시장도 소폭 흔들림이 좀 나왔고 눌림목이죠, 눌림목. 그리고 우리나라도 미국 시장이 떨어졌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갈 수는 없죠. 미국이 떨어졌으면 우리나라도 떨어지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살짝 떨어졌어요. 나스닥이 1.19%, 다우존스가 0.18%. 예전 같았으면은 나스닥이 1.1% 빠졌으면 우리나라 코스닥이나 코스피는 한 2%에서 3% 정도 떨어지는 게 딱 맞습니다. 근데 잘 안 떨어져요. 잘 버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2, 3% 안 떨어진 것은 예전처럼 그렇게 시장이 막 쭉쭉쭉 떨어지는 장이 아니고 잘 버티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미국 시장이 강해요. 일단 미국 시장이 뭐 악재가 어제도 뭐 기술주들이 안 좋고 실적도 둔화되고 안 좋고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어닝 쇼크에 대한 얘기들 뭐 계속될 것 같은 얘기를 지금 해내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안 좋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미국 시장이 어제 다들 더 급락이 떨어졌어야 되는데 하나도 잘 안 떨어져요. 예전 같았으면 그런 얘기 나오면은 벌써 62선 깨고 미국도 그냥 쭉쭉쭉 이렇게 장대음봉으로 깨져야 되는데 안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CPI 지수가 나와도 뭐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움직이는 것 같고 흔들려봤자 뭐 이 정도 조금 더 흔들리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올리는 그런 상황으로 좀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도 마찬가지로 조금 흔들리고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으로 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막상 뭐 오늘 저녁에 CPI 지수 나오고 나서 미국 시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서 흔들리는지 올라가는지 뭐 일단 다 확인을 한 다음에 내일 대응하는 게 낫겠죠. 근데 지금 나오는 흐름으로 봐서는 그렇게 크게 뭔가 난리가 난 흐름이 아니에요. 지금 외국인들도 주식을 그렇게 많이 팔지는 않아요. 팔기는 팔았지만 오랜만에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좀 샀는데 여러분들한테 계속 일주일 동안 얘기하는 게 IT주들 약하다 건들지 말아라라고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IT주들은 최근 일주일 동안은 일절 좋은 얘기 한마디도 한 적이 없고
지금부터 3일 전, 오늘이 화요일 날이니까 3일 전, 지난주 금요일이 되겠네요. 금요일 날에 그나마 이 시간이든 아침 방송이든 지금 시장에서 강한 쪽은 방산주, 풍력, 태양광, 천연가스, 보험주, 제약주다. 신재생에너지다. 이거 3일 전에 지난주 금요일 날에 얘기했던 얘기고요. 이번 주 월요일 날 했던 얘기는 기계주, 원자력 테마, 그다음에 2차 전지, 조선주, 조선기자재, 게임주, 엔터주, 방산주, 음식업종, 제약주 좋다. 뭐 이런 얘기했고 어제도 이제 조선주, 조선기자재, 원전, 2차 전지, 태양광, 풍력주 강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어제 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조선주하고 조선기자재, 원전 테마, 2차 전지, 태양광, 풍력주 강세라고 얘기했는데 오늘도 또 그 흐름이 또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조선주 강했죠. 조선기자재 강했죠. 그다음에 원전 테마주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에너지 관련주들 움직임이 괜찮은데 바로 2차 전지, 태양광 이쪽 애들이 강한데 풍력주도 강한데 아마 그 흐름이 원전 테마 쪽으로 이게 쏠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물론 딱 원전 테마가 움직였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조선주들 강하면서 조선주의 그 조선 기자재가 있어요. 그래서 조선주는 말 그대로 그냥 배 만드는 거고 조선 기자재는 그 조선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조선 그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프로펠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터빈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만드는 애들이 좀 많은데 이게 풍력하고 이게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풍력의 바람개비 그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 프로펠러 같이 생긴 거. 그게 이제 원전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풍력에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조선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성광밴드라든지 하이로코리아라든지 조선 기자재들이 풍력주하고 원전 테마에 많이 엮입니다. 이 얘기는 수년 동안 얘기했던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조선주보다는 조선 기자재가 낫고 조선 기자재가 움직이다 보면 풍력하고 엮이고 이게 원전 테마로도 엮이고 그렇다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제일 강하게 움직인 게 그쪽입니다. 보면은 성광밴드 폭등했죠. 태광도 조선기자재 플러스 원전 테마. 원전 발전 설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광도 급등을 했고 BHI도 이제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태웅도 강했고 하이로코리아도 강했고 등등해서 원전 테마주들이 대부분 다 강했어요. 조선기자재와 함께.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그래서 이런 애들 지금 잠깐 나고 나서 이제 수급 보면 엄청 샀습니다. 오늘 보면은 기관들이 82만 주, 외국인들이 88만 주 엄청나게 샀죠. 한전 KPS도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 기관들이 20만 주, 10만 주.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강하게 움직이지 않은 애들은 일단 IT주들이 모두 다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다 절로 쏠렸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 그 다음에 원전, 그다음에 조선주, 조선기자재 이런 쪽으로 쏠렸는데 지수는 어느 정도 살짝 눌림목을 주고 다시 움직일 겁니다. 종목은 계속 차별화가 나올 거고요. 근데 갈 종목들은 계속 가니까 일단 내일 또 지나고 나서 또 계속적인 지금 이 흐름이 이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조선기자재, 조선주, 그다음에 2차 전지도 강한 애들은 강해요. 오늘 코스모화학이라든지 코스모 신소재 굉장히 강했죠.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 일부만 강한 건데 어쨌든 이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차별화 장세. 그래서 IT는 계속 안 갑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제가 어제도 대놓고 IT는 안 갑니다를 얘기했는데 오늘 진짜로 안 갔죠. 자, 가는 애들은 계속 갑니다. 자, 먼저 성광밴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성광밴드 오늘 13% 폭등을 했는데요. 이게 바로 원자력 발전 플러스 조선기자재예요. 수급을 보면 갈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외국인들이 51만 주를 샀습니다. 금융투자도 11만 주 샀네요.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해서 4만 주, 6만 주, 5만 주 샀던 애들이 갑자기 50만 주를 넘게 샀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바보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얘네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를 산 이유는 바닥에서 고점을 뚫고 지금 뭔가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어쨌든 원자력 얘기도 있기는 한데 먼저 조선주만 얘기하자면 일단 신조선가가 지금 20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호재. 그러니까 7월서부터 LNG선의 성과가 지금 계속 전월 대비 계속 상승을 하는 등 그런 이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쨌든 조선주들에 대한 일단은 좋은 전망이 펼쳐졌고 그래서 조선 기자재 관련주도 일단 좋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3개월 연속으로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호재가 돼서 배를 많이 만들면 당연히 그 배 프로펠러를 만드는
성광밴드 같은 애들도 당연히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움직이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한전 KPS인데요. 원전 테마주인데 이게 이제 이슈가 이제 사우디하고의 이슈가 있습니다. 10월에서 11월 사이인데 사우디의 이제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10월 말에서 11월께 우리나라 방한을 한다라 그러는데 거기에 650조짜리 그 뭔가 그 건설 사업이 지금 예정이 돼 있답니다. 바로 네옴시티하고 원자력 발전소 쪽인데 그래서 네옴시티에서 오늘 건설주가 움직인 것도 그래서 그런 거고 원자력 발전소 움직인 것도 그래서 그런 건데 어쨌든 정상회담이 10월 말에서 11월 달에 있다라고 하니까 제2의 중동붐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이슈로 수급도 좋고 해서 강세를 보여준 것 같은데요.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45,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세 번째로는 실전 매매 정도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한화. 어제도 얘기 그저께도 얘기했는데 벌써 26.8% 올라갔습니다. 30%까지 갈 거라 그랬죠. 방산주입니다. 일단은 계속 흐름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시장 점수는요 85.5고요. 매수 포인트 85.5 그리고 여전히 에너지 관련주 내일 또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주들 원전 테마 플러스 풍력 태양광 다 좋다. 90점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가는 종목만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시장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장중에도 그리고 지금 못다한 이야기 더 나눠볼 수 있는 소통 방송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